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동아시아 방문 일정이 한국을 먼저 방문한 뒤 다음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일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백악관에서는 브리핑 도중 한국을 먼저 찾는 이유가 동아시아 정책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냐 라는 질문이 나오자 방문 순서에 대해선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미국은 한국, 일본과 강력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원론적인 이야기로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들은 보통 첫 동아시아 순방에서 일본을 먼저 방문한 뒤 한국을 방문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례적으로 한국을 먼저 방문하겠다고 하자 일본 입장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것인데요. 사실 한국 입장에서야 일본을 먼저 방문하든 한국을 나중에 방문하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은 이런 것에 굉장히 집착하는 편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또한 일본의 산업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미국은 일본과 산업 협력보다는 중국 견제를 위한 군사, 외교 분야에서만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쉽게 말해 돈 되는 것은 한국과 협의하고 굳은 일은 총알바지로 일본을 내세워 왔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더욱 위기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일 양국의 산업 협력은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본이 미국과 추진하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을 접은 것인데요. 2년 전 일본은 항공자위대가 현재 운용하는 F2 전투기의 후속기 개발을 위해 일본 측에서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미국 측에서는 록히드 마틴이 협력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차세대 전투기 사업 협력사로 록히드 마틴을 선택한 이유는 미일 동맹 관계를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F2가 퇴역하는 2035년 무렵부터 차세대 전투기 90대를 배치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52조 5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방위 예산은 역대 최고 금액을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겨우 전투기 90대를 배치하는데 52조 원이라는 액수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일본 안팎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투기를 만든다는 조롱이 이어졌고, 무엇보다 일본 정부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채산성은 생각 안 하고 돈만 쏟아붓다가 실패한 일본 최초의 제트 여객기 국산화 사업, 즉 스페이스 제트와 같은 꼴이 날 것이라고 예견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또 전투기 개발 사업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 중 일부가 일본 방산업체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자민당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비리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실제 2년 전 일본은 일본 최초의 제트 여객기 국산화 사업이었던 스페이스 제트가 사실상 끝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직접 비용만 11조 원 이상을 쏟아부은 일본 최대 프로젝트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끝났다는 뉴스였습니다. 스페이스 제트는 일본의 산업 역량을 결집해 90석짜리 소형 여객기를 국산화하겠다는 목표로 2008년 공식 출범한 사업이었습니다. 원래 개발비는 1,500억엔, 납품 예정일은 2013년이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2020년 도쿄올림픽 때 국산화에 성공해야 했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은 일본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2차 대전 초기에 미쓰비시 중공업이 만든 제로 전투기는 미군 전투기와 처음 맞붙었을 때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패전 후 미 군정이 7년간 항공기 생산, 개발을 금지하면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고 항공산업 기반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스페이스 제트 사업은 공교롭게도 아베 신조 전 총리와 연결됩니다. 2006년, 2007년 아베 1기 내각 때 이 사업이 본격 추진됐고 사업성이 희박하다는 비판이 계속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베 전 총리의 2기 내각에서도 이어져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제대로 망했습니다. 애초에 꿈만 컸을 뿐 성공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의 전문가 기술 분석, 수요 분석은 철저히 무시됐기 때문입니다. 이러는 사이에 개발비는 당초에 7배나 늘었고 최근 3년간 적자만 5조 원이 넘습니다.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든 미쓰비시 중공업은 지난 10여 년간 11조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간 사업의 가치가 0원이 됐다며 이 사업을 접겠다고 발표합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점은 아베 신조가 일본 총리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자민당에 대한 일본 방위산업계의 정치 후원금이 이상하게도 크게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자민당이 야당이었던 2012년에 비해 자민당이 다시 정권을 쥐자 방산업계의 후원금은 60%나 폭증했고 후원금 납부액이 가장 많은 곳은 자위대의 군용 트럭과 수송차, 특수차량을 납품하는 도요타 자동차였습니다. 이외에도 미쓰비시 중공업, 히타치 제작소 등이 거액의 후원금을 자민당에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방산 신기술에
천문학적인 돈을 벌인 점과 연결지었을 때 자민당과 방산업체의 밀월 관계는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더구나 록히드는 1970년대 일본 정계를 강타한 최악의 정치자금 스캔들로 이미 얼룩진 이름입니다. 1976년 2월 4일 미국발 보도 하나에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상원 다국적 기업 소위원회가 록히드사가 항공기 수입을 도와주는 대가로 일본과 서독, 이탈리아 등의 거액의 뇌물을 뿌렸다는 사실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충격이 가장 컸던 이유는 두 가지. 우선 뇌물 액수가 컸습니다. 검은 돈을 받은 뇌물 총액 1,540만 달러 가운데 일본에 간 돈이 81%가 넘었습니다. 두 번째는 뇌물 수수 의혹의 최종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 대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졸업장만으로 승승장구하며 서민 총리라는 애칭까지 얻었던 다나카 전 총리가 어마어마한 뇌물을 받았다니 일본이 받은 충격은 컸습니다. 결국 다나카는 일본 검찰에 구속되고 맙니다. 당시 다나카는 F-104 전투기와 L-1011 여객기를 수입해주는 대가로 약 200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년 전 일본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서 자기들은 전투기 엔진 등 핵심 부품을 맡고 록히드 마틴 등 미국 방산업체들이 기술 지원을 하는 형태의 공동 개발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협의 과정에서 록히드 마틴은 제대로 된 기술 이전은 전혀 해주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앞서 F-2 전투기를 미국과 공동 개발했을 때도 미국 측이 보유한 핵심 기술을 하나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미국과의 협력마저 전혀 소득 없이 끝난 것인데요. 결국 일본은 록히드 마틴과의 협상을 종결하고 영국을 선택합니다. 최근 일본 방위성이 항공자위대가 운용할 차세대 전투기를 영국과 공동 연구 개발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2035년 무렵부터 퇴역하는 F-2 전투기의 후속기로 고도의 네트워크 기능과 스텔스 성능을 갖춘 차세대 전투기를 배치한다며 이번에도 미쓰비시 중공업이 주축이 되어 영국의 대형 방산 기업인 BAE 시스템과 공동 개발 협력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일본이 록히드 마틴을 버리고 영국을 선택할 줄은 생각지 못했을 텐데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기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묘한 시기에 한국의 현대자동차는 바이든 미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을 앞두고 미국에 막대한 자금을 들여 전기차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보시는 장면은 미국 현지 언론이 보도한 현대자동차 미국 전기차 공장 예정지입니다. 현대차는 미국 조지아주에 70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건립하면 미국에서 8,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 일정 중에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가 공장 부지 예정지인 서베너에서 이 같은 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지난 2006년에 현대차 엘라베마 공장을 2009년에는 기아차 조지아주 공장을 설립해 가동에 들어갔으며 조지아주의 부품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조지아주에 8,5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니 다시 트럼프처럼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펴서 동맹국들의 투자를 압박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 바이든에게는 더없이 반가울 수밖에 없는 제안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것으로 현재 한국과 일본에 대한 산업협력의 온도차를 드러낸 것입니다. 최근 일본 기시다 총리는 영국을 방문하자 존슨 영국 총리는 후쿠시마산 농산물 수입 규제를 해제하겠다는 것으로 화답했는데 기시다 총리가 준비한 선물 보따리 안에는 미국을 제치고 영국과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겠다는 선물도 있었던 것인데요. 일본과 영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이 일본의 뜻대로 진행될지 두고 볼 일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